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배당주 투자 실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.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매달 통장에 30만원씩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?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데 은행 이자는 너무 적고 말이죠.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배당주 투자가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. 배당주는 여러분께 매년 또는 매달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주는 주식입니다. 마치 월세 받듯이 말이죠. 오늘 영상에서는 배당주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,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 휴대폰 화면 보이시죠? 이게 제 증권 계좌인데요. 여기 보시면 지난달에 배당금으로 32만원이 들어왔습니다.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가능한 일입니다. 여러분도 오늘 제 설명 잘 들으시고 따라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먼저 배당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? 배당은 쉽게 말해서 회사가 돈을 벌면 그 돈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. 삼성전자가 1년 동안 장사를 잘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. 그러면 그 돈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나눠줍니다. 이게 바로 배당금입니다. 작년에 삼성전자가 주식 1주당 361원을 배당금으로 줬어요. 그럼 100주를 가진 사람은 361원 곱하기 100, 그러니까 36,100원을 받는 겁니다. 간단하죠? 배당은 보통 1년에 한 번 줍니다. 회사가 1년 동안 장사한 결과를 정리하고 나서 주는 거예요. 어떤 회사는 1년에 2번 주기도 합니다. 중간에 한 번, 연말에 한 번 이렇게요. 그럼 배당주랑 다른 주식이랑 뭐가 다르냐? 주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하나는 성장주라고 해서 주가가 쑥쑥 오르는 주식이에요.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죠. 젊은 사람들은 이런 주식을 좋아합니다.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려고요. 다른 하나가 바로 배당주입니다. 배당주는 주가가 막 오르진 않아요. 대신에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줍니다. KT나 SK텔레콤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죠. 그럼 우리 같은 60대, 70대는 어떤 게 나을까요? 당연히 배당주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첫째, 우린 주가가 오르는 걸 기다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. 젊은 사람들은 10년, 20년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린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. 둘째, 배당주는 주가 변동이 심하지 않아서 마음이 편합니다. 성장주는 하루에 10%씩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배당주는 그렇지 않아요.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다는 얘기죠. 셋째, 배당주 회사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사업을 합니다. 통신, 은행, 전기 이런 거요.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안심이 되잖아요. 자, 그럼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게 좀 중요합니다. 배당 수익률은 내가 산 주식 가격에 비해서 배당금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겁니다.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. 1년 동안 받는 배당금을 주식 가격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어떤 주식이 지금 5만원이에요. 이 회사가 1년에 배당금을 2,000원 줍니다. 그럼 2,000원 나누기 5만원 곱하기 100 하면 4%가 나옵니다. 이게 배당 수익률이에요. 4%가 뭐 대단한가 싶으시죠?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3%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은행보다 낫다는 얘기예요. 게다가 1억을 투자하면 1년에 400만원을 받는 겁니다. 한 달에 33만원씩 받는 거죠. 꽤 괜찮죠?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. 너무 높으면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.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배당주를 골라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7가지 기준을 정리했어요. 이거 하나하나 잘 들으시면 절대 손해보는 주식은 안 사게 됩니다. 첫 번째 기준,
배당을 오래 준 회사를 고르세요. 최소한 10년 이상 배당을 준 회사가 좋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 한 번도 배당을 안 준 해가 없어야 해요. 왜 그러냐면요. 배당을 오래 준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 배당을 한 번 끊으면 주주들한테 욕을 엄청 먹거든요. 그래서 회사들도 한 번 배당을 시작하면 웬만하면 계속 주려고 합니다. 어디서 확인하냐고요? 네이버에 들어가세요. 그리고 검색창에 회사 이름을 치면 주식 정보가 나옵니다. 거기서 배당이라는 탭을 누르면 그 회사가 지난 10년 동안 배당을 얼마씩 줬는지 다 나와요.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검색해 볼까요? 네이버에서 삼성전자 주식 찾아서 배당 탭 누르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쭉 나옵니다. 한 번도 안 끊고 계속 줬죠? 이런 회사가 좋은 겁니다. 두 번째 기준, 배당금이 늘어나는 회사를 고르세요. 배당금이 매년 똑같은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물가가 오르잖아요. 배당금도 같이 올라야 실질적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거예요. 여기서 배당 성향이라는 걸 봐야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회사가 번 돈 중에서 얼마를 배당으로 주느냐 하는 겁니다. 배당 성향이 30%에서 50% 정도면 적당합니다. 너무 낮으면 배당을 인색하게 주는 거고요. 80% 넘어가면 위험합니다. 왜냐면 회사가 돈을 너무 많이 배당으로 주면 사업에 투자할 돈이 없어서 나중에 망할 수도 있거든요. 세 번째 기준, 회사 재무 상태가 튼튼해야 합니다. 빚이 너무 많은 회사는 피하세요.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100% 이하면 좋습니다. 부채 비율은 회사가 가진 돈 대비 빚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거예요. 그리고 회사가 매년 돈을 꾸준히 벌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.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계속 플러스면 좋은 겁니다. 작년엔 돈 벌었는데 올해 손해보고 이러면 불안하잖아요. 이것도 네이버 금융에서 다 볼 수 있어요. 회사 이름 검색하고 투자지표라는 탭 누르면 부채 비율, 영업이익 이런 게 다 나옵니다. 네 번째 기준, 사업이 안정적인 회사를 고르세요. 무슨 말이냐면요. 독점적인 사업을 하거나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좋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통신 회사들 보세요. KT, SK텔레콤, LGU+. 요즘 누가 휴대폰 없이 살 수 있어요? 다들 인터넷도 써야 하고요. 이런 회사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장사가 잘 됩니다. 은행도 마찬가지예요. KB국민은행, 신한은행. 사람들이 돈 맡길 때는 항상 필요하니까요. 반대로 피해야 할 업종도 있어요. 조선이나 반도체 같은 데는 경기 따라서 널뛰기를 합니다. 좋을 땐 엄청 좋은데 나쁠 땐 엄청 나빠요.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안 맞습니다. 다섯 번째 기준, 배당 수익률이 적당해야 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? 배당 수익률이 3%에서 6% 사이면 적당합니다. 근데 어떤 주식은 배당 수익률이 8%, 10% 이렇게 높아요. 좋은 거 아니냐고요? 아닙니다. 조심해야 합니다. 배당 수익률이 너무 높은 이유가 뭘까요? 배당금을 엄청 많이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주가가 폭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 나누기 주가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. 주가가 왜 떨어졌을까요?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. 그런 회사는 조만간 배당을 줄이거나 아예 안 줄 수도 있어요. 반대로 배당 수익률이 2% 이하로 너무 낮으면 매력이 없습니다. 은행 예금보다 나을 게 없잖아요. 여섯 번째 기준, 배당을 언제 주는지 확인하세요. 대부분 회사는 1년에 한 번 줍니다. 12월 결산을 하고 나서 다음해 4월쯤에 주주총회하고 배당을 줘요. 어떤 회사는 1년에 2번 줍니다. 중간 배당이라고 해서 6월쯤 한 번 주고 연말에 또 한 번 주고 그래요. KB금융 같은 은행들이 이렇게 합니다. 만약에 매달 배당금을 받고 싶다. 그럼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월배당 ETF라는 걸 사면 됩니다.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게요. 일곱 번째 기준, 회사가 충분히 커야 합니다.
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어요. 회사 가치가 얼마인지 보는 건데요. 최소 1조 원 이상 되는 회사가 좋습니다. 너무 작은 회사는 위험해요. 그리고 거래량도 봐야 해요. 거래량이 적으면 사고 싶을 때 못 사고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도 있거든요. 네이버에서 보면 하루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게 적어도 몇만 주는 되어야 합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좋은 배당주 고르는 7가지 기준입니다. 어렵지 않죠? 이 기준만 지키시면 절대 이상한 주식은 안 사게 됩니다. 자,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통신주부터 볼까요? KT, 종목 코드 030200입니다. 이 회사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 한 6% 정도 됩니다. 10년 넘게 배당을 꾸준히 줬고요. KT는 우리나라 통신 회사잖아요. 인터넷, 전화, TV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. 이런 사업은 경기가 안 좋아도 망하지 않습니다. 사람들이 인터넷 안 쓸 수는 없으니까요. 지금 KT 주가가 한 4만 원대입니다. 그럼 100주 사면 400만 원쯤 드는 거예요. 100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까요? 대충 24만 원 정도 받습니다. 한 달에 2만 원씩 받는 셈이죠. SK텔레콤도 좋습니다. 종목 코드 017670이에요. 이 회사는 통신 1등 회사죠. KT보다 좀 더 안정적이에요. 배당 수익률은 한 5% 정도 됩니다. SK텔레콤 주가는 좀 비싸요. 한 5만 원대쯤 하거든요. 그래도 돈이 좀 있으시면 이 회사가 더 안전합니다. 다음은 은행주를 볼까요? KB금융, 종목 코드 105,560입니다. 국민은행 아시죠? 그 은행 지주회사예요. 배당 수익률이 4%에서 5% 정도 됩니다. 좋은 점이 뭐냐면요. 1년에 2번 배당을 줍니다. 중간 배당하고 기말 배당해서 1년에 2번 받아요.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. KB금융 주가는 한 9만 원쯤 합니다. 100주 사면 900만 원 정도 드는데요. 1년에 배당금을 한 45만 원쯤 받습니다. 신한지주도 있어요. 종목 코드 050, 신한은행 지주회사죠. 이것도 KB금융이랑 비슷합니다. 배당 정책이 안정적이에요. 은행들은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서 돈 버는 회전데요.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좀 힘들긴 해요. 근데 망할 정도는 아니에요. 정부에서도 은행 망하면 큰일이니까 도와주거든요. 다음은 전기나 가스 회사인데요. 여기는 조심해야 합니다. 한국전력 있잖아요. 옛날엔 배당주로 괜찮았는데 요즘은 별로예요. 적자가 많이 나서 배당을 잘 안 주거든요. 지금은 추천 안 합니다. 한국가스공사도 비슷해요.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배당이 왔다 갔다 합니다. 초보자한테는 좀 어려워요. 그럼 다른 좋은 주식들을 볼까요? 삼성전자, 종목 코드 005930. 모르는 사람 없죠? 삼성전자는 배당 수익률이 좀 낮아요. 한 2%에서 3% 정도밖에 안 돼요. 근데 왜 추천하냐면요. 엄청 안전한 회사거든요. 세계적인 회사고 돈도 엄청 많이 벌어요. 그리고 배당금이 매년 늘어납니다. 작년엔 361원 줬는데 올해는 더 줄 거예요. 참고로 삼성전자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. 종목 코드 005935. 이게 배당을 좀 더 많이 줍니다. 주가는 보통 주보다 싸고요. 대신에 의결권이 없어요. 근데 우리는 회사 경영에 참여할 거 아니니까 우선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LG화학도 괜찮습니다. 종목 코드 051910. 이 회사는 2차전지 만드는 회사예요.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거죠. 요즘 전기차가 대세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잘 나갈 거예요. 배당도 꾸준히 늘리고 있고요. 포스코홀딩스도 있습니다. 철강 회사죠. 배당 수익률이 한 4% 정도 됩니다. 철강이 경기 영향을 좀 받긴 하는데 포스코는 워낙 큰 회사라 안정적이에요. 자,
여기까지 제가 몇 개 회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정리해볼까요? 통신은 KT, SK텔레콤, 은행은 KB금융, 신한지주, 그리고 삼성전자, LG화학, 포스코홀딩스.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이 회사들은 다 10년 넘게 배당을 꾸준히 줬고요. 재무 상태도 튼튼하고 사업도 안정적입니다. 초보자가 처음 시작하기에 딱 좋아요. 자, 이제 진짜로 어떻게 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떨리실 텐데요.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. 먼저 증권 계좌부터 만들어야겠죠. 증권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요. 키움증권, NH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 이런 데가 유명합니다. 어디든 괜찮아요. 저는 키움증권 쓰는데 여러분은 집 근처에 지점 있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. 요즘은 휴대폰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. 앱을 다운받으세요.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키움증권 영웅문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. 앱 깔고 나서 비대면 계좌 개설 누르면 돼요. 그럼 신분증 사진 찍고 얼굴 인증하고 이런 거 하라고 나옵니다. 어렵지 않아요. 화면에 나오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. 필요한 게 뭐냐면요. 신분증, 휴대폰, 그리고 은행 계좌번호 알아야 해요. 증권 계좌랑 은행 계좌를 연결해야 돈을 넣고 뺄 수 있거든요. 계좌 만들 때 CMA라는 것도 같이 만드세요. 이게 뭐냐면 증권사에서 주는 예금 같은 건데요. 주식 안 살 때 돈 넣어두면 이자를 줍니다. 편해요. 계좌 만드는데 한 10분에서 15분쯤 걸립니다. 오늘 만들면 다음 날부터 쓸 수 있어요. 계좌 만들었으면 이제 돈을 넣어야겠죠. 앱에서 입금 버튼 누르고 금액 입력하면 됩니다. 처음엔 100만 원 정도만 넣어보세요. 연습 삼아서요. 자, 이제 주식을 사볼까요? 앱을 켜세요. 그럼 검색창이 있어요. 거기다가 KT라고 쳐보세요. 그럼 KT 주식 정보가 나옵니다. 여기서 뭘 봐야 하냐면요. 현재가 봐야 돼요. 지금 이 주식이 얼마인지요.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나와요. 아래쪽 보면 차트라는 게 있는데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줍니다.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요즘 너무 많이 올랐나 한번 보는 정도면 돼요. 배당 예정일도 확인하세요. 언제 배당을 주는지 나와 있어요. 보통 4월이나 5월쯤 받습니다. 정보 다 봤으면 이제 살 차례죠. 매수 버튼 누르세요. 그럼 두 가지가 나와요. 시장가 주문이랑 지정가 주문. 시장가는 뭐냐면 지금 당장 이 가격에 산다는 거예요. 빨리 사고 싶으면 시장가 누르면 됩니다. 지정가는 내가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지금 4만 원인데 나는 3만 9천 원에 사고 싶다. 그럼 3만 9천 원 적고 주문 넣으면 돼요. 근데 주가가 3만 9천 원까지 안 떨어지면 못 사요.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장가로 하세요. 간단하니까요. 수량은 얼마나 살까요? 돈이 100만 원 있고 KT가 4만 원이면 25주 살 수 있죠. 근데 수수료도 있으니까 24주 정도 사면 될 거예요.